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어르신들께 가장 반가운 소식은 단연 기초연금 인상일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원으로 공식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 30만원대에 머물렀던 연금이 이제 40만원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오른 만큼 정부의 심사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입니다. 자식에게 받는 용돈 때문에 연금이 잘린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제가 2026년 보건복지부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보량이 많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받을 수천만 원의 연금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기초연금의 정확한 인상 현황부터 아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 중 단독 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가구는 합산하여 월 최대 64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분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상한 최종 확정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은 소득 인정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0만원 내외입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350만원 내외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란 여러분이 버는 월급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국가가 계산한 가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서 많은 어르신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나머지는 100% 반영됩니다. 재산의 경우 집,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살고 계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지만 나머지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2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연 4%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장에 돈이 많아도 소득인 정액이 훌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 용돈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드리는 생활비를 국가가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자식이 주는 용돈까지 국가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각보다 매우 정밀합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이 통장 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50만원이나 100만원씩 찍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겨 정기적으로 받으면 수급 자격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명절이나 생신 때 가끔 받는 비정기적 용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성과 통장 기록입니다. 용돈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무료임차 소득제도입니다. 시가 6억 원이 넘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이 경우 실제 돈을 받지 않아도 월 0.78%의 임대료를 소득으로 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자식집에 살면 월 수십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어르신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식집에 공짜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혜택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 기준에 걸리는 분들이 훨씬 늘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자동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탈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급차인가요? 본인 명의라면 소득이 아예 없어도 무조건 연금 탈락입니다. 차값이 3,990만 원이면 괜찮지만 4,010만 원이면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화물차, 장애인 차량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차를 새로 사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안타까운 실수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급하게 집이나 땅을 증여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집을 물려준 즉시 재산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증여 재산은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계속 재산으로 잡힙니다. 국가는 어르신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산전 기간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최소 몇 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기적인 통장 거래 내역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는 가급적 정기 송금 형식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로 재산 변동이나 주거지 이전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20%를 깎는 부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선에 아주 근소하게 걸쳐 있으면 연금을 깎습니다. 이걸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0만 원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절대 구걸하는 돈이 아니며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복지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2026년 최신 지침들을 가족분들과 꼭 공유하십시오. 영상 내용이 복잡하다면 저장해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소중한 연금을 지켜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자격을 상담받으십시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안하지만 많은 만큼 준비하면 든든해집니다. 저는 내일 더 돈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실버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본 영상의 내용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